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퍼인핸싱 게스트릭 리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0세 여성의 위내시경 및 EUS 검사에서 센트럴 이로전을 보이는 게스트릭 서브 에피텔리얼 튜머가 관찰됩니다. CT의 아트리얼 페이스 및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 게스트릭 앵글의 하이퍼인핸싱 리전이 보입니다. 이 리전은 비너스 페이스에서 팬크레아스보다 어테뉴에이션이 높아 일반적인 헤테로토픽 팬크레아스보다 조형 증강이 강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에올타와 비교해서는 0.83의 인핸스먼트 레이쇼를 보였습니다. 글로머스 튜머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병리 검사에서는 액토픽 팬크레아스로 진단되었습니다. 액토픽 또는 헤테로토픽 팬크레아스는 스토막, 듀오디놈, 프록시말 제주놈에 주로 발생하고 3cm 미만의 작은 계란 모양의 덩어리로 발견되는데 마이크로로뷸레이티드 마진과 엔도루미널 그로스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CT에서의 어테뉴에이션과 인핸스먼트는 조직의 구성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애시누스 도미넌트인 경우 강한 호모지니어스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덕트 도미넌트인 경우 저혈관성이고 불균일한 조형 증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4세 남성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EGD에서 게스트릭 엔트룸 포스트리어 월의 서브 에피텔리얼 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CT에서 게스트릭 엔트롬의 하이퍼인핸싱 리전이 보입니다. 코로날 영상에서 오버라잉 레이어도 관찰됩니다.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 리전이 에올타보다 높은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병변입니다. 웨지 리섹션을 시행하여 글로무스 튜머가 진단되었습니다. 글로무스 튜머는 정상 글로무스 바디의 페리베스클라 모디파이드 스무스 머슬 셀과 유사한 세포로 이루어진 네오플라즘입니다. 사지 말단에 주로 발생하지만 GI 트랙트에 발생할 경우 대부분 게스트릭 엔트룸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 비나인 코스를 보이지만 드물게 메타스타시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기관의 증례를 모아서 시행된 이 연구에 의하면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의 리전 투 에올타 인핸스먼트 레이쇼를 측정하였을 때 0.86 이상을 컷오프 밸류로 하면 글로머스 튜머에 대한 센시티비티 100%, 스페시피시티 97%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엔트랄 로케이션, 헤만지오만 라이크 인핸스먼트, 프로미넌트 오버라잉 레이어가 있는 것이 글로무스 튜머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토막의 강한 조형 증강을 보이는 대표적인 병변인 글로무스 튜머와 판독에서 글로무스 튜머의 가능성을 의심하였던 다른 병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5세 여성의 병변입니다. 게스트릭 엔트룸 그레이터 커베이처 사이드에 센트럴 이로전을 동반한 सब뮤코잘 튜머가 관찰되었습니다. EUS에서 프로퍼 머슬 레이어에서 유래한 지스트를 의심하였습니다. CT에서 엔트룸 엔티리어 월에 하이퍼인핸싱 리전이 보이고 오버라잉 레이어도 두껍게 관찰됩니다.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 리전 투 에올타 레이셔는 0.97로서 아프 연구에서 글로무스 튜머에 합당한 소견을 보입니다. 웨지 리섹션을 시행하여 글로무스 튜머가 진단되었습니다. 63세 남성의 병변입니다. 디스탈 엔트롬에 서브 에피텔리얼 매스가 보입니다. CT에서도 병변은 디스탈 엔트롬에 강한 아트리얼 페이스 및 포탈 비너스 페이스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두꺼운 오버라잉 레이어도 보입니다. 인핸스먼트 레이셔는 부위에 따라 컷오프 밸류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나 평균값은 글로무스 튜머에 합당한 수치를 보입니다. MRI도 시행이 되었는데 non-contrast T1 weighted image에서는 hypo intensity, T2 weighted image에서는 moderate hyper intensity를 보였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아트리얼 페이스에서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조형 증강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지 리섹션을 시행하여 글로무스 튜머가 진단되었습니다. 66세 여성의 병변입니다. 게스트릭 앵글에 서페이스 이로전을 동반한 매스가 보입니다. 바이옵시 후에 우징이 계속되었습니다. 헤모클립을 사용하여 블리딩을 컨트롤하였습니다. CT에서도 같은 자리에 하이퍼베스클라 매스가 보이고
헤모클립이 관찰됩니다. 매스는 하이퍼베스큘라해 보이지만 인핸스먼트 레이쇼는 0.71이었습니다. 이는 앞에 소개한 연구에서 제시한 글로머스 튜머에 합당한 컷오프 밸류에는 못 미치는 값입니다. 그러나 이 병변 역시 수술에서는 글로머스 튜머가 진단되었습니다. 듀오디놈에 발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R6Q 페인으로 검사를 받은 42세 남성입니다. 듀오디놈 서드 포션에 센트럴 로우 어테니에이션을 동반한 하이퍼베스큘라 매스가 보입니다. 코로날 뷰에서 보면 리전이 센트럴 에어리아에 얼서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에서는 글로머스 튜머가 진단되었으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와의 감별은 어렵겠습니다. 액토픽 팬크리아스나 글로머스 튜머가 아닌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게스트릭 로어 바디의 엔트랄 월에 발견된 리전입니다. CT의 아티리얼 페이스 및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 강한 조형 증강을 보이고 리전 투 에올타 인핸스먼트 레이션은 0.92로서 글로머스 튜머에도 합당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병리 조직 검사 결과는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스트로말 튜머 베리 로우 리스크 그룹으로 보고되었습니다. G스트에서 병변의 크기가 작고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한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것은 favorable prognostic finding으로 알려져 있으나 하이퍼 인핸스먼트 디그리와 리스크 그룹과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증례에서는 듀오디넘에 생긴 하이퍼베스큘라 리전이 아티리얼 페이스 및 포탈 비너스 페이스 모두에서 스트롱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입니다. 리전 투 에올타 레이션은 부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값은 글로머스 튜머에도 합당한 수치였습니다. 수술에서는 로우 리스크 그룹의 G스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62세 여성의 게스트릭 미드바디의 포스티리어 월에서 생긴 병변입니다. CT에서는 하이퍼베스큘라 리전으로 보여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글로머스 튜머, G스트 등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살 다이섹션을 시행하여 그레이드 2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0세 여성의 게스트릭 어퍼바디에 있었던 병변입니다. 아티리얼 페이스에서 스토막의 레서 커베이처 사이드로 하이퍼베스큘라 매스가 관찰되고 페리게스트릭 에어리아에도 인라지드 림프노드가 강한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입니다.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도 게스트릭 리전 및 인라지드 림프노드가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데 리전 투 에올타 인핸스먼트 레이션은 0.9여서 글로머스 튜머와 차이가 없는 소견입니다. 수술에서는 그레이드 1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진단되었습니다. 게스트릭 엔트롬의 포스티리어 월에 있는 병변입니다.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병변이어서 글로머스 튜머의 가능성도 의심하였으나 리전 투 에올타 레이쇼 값은 글로머스 튜머라고 하기에는 낮은 편입니다. 수술에서는 슈바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엔도스코피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CT에서는 하이퍼 인핸싱 리전으로 보여 글로머스 튜머도 감별 진단에 포함하였습니다. 엔도스코피에서는 뮤코잘 업노멀리티를 보이는 병변이어서 아데노카시노마가 의심되었고 수술에서도 아데노카시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하이퍼베스큘라 게스트릭 튜머 중 글로머스 튜머는 가장 높은 인핸스먼트 레이셔를 보일 수 있는 병변이지만 빈도로는 G스트가 더 흔하고 그 외에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나 애시나 도미넌트 타입의 액토픽 팬크리아스가 강한 인핸스먼트 레이셔를 보일 수 있고 아데노카시노마나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하이퍼베스큘라 메타스타시스도 하이퍼 인핸싱 리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